접안을 했습니다. 특보가 발효된 울릉도의 바다입니다. 와. 우와. 이어서 2월 28일 그 3일 연휴가 있어서 퇴근하고 바로 여행을 시작을 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포항이고요. 포항 영일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시 50분 배를 타고 2박 3일 동안 울릉도랑 독도 여행을 하려고 왔어요. 오늘 울릉도로 들어갈 배입니다. 울릉 크루즈라고 차를 실을 수 있어서 속도는 느리지만 큰 배로 했어요. 4인실로 예약했습니다. 이렇게 2층 침대가 2개가 있고 화장실도 이렇게 샤워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오락실도 들어있어요. 오락실. 지금 11시 50분에 출발해서 내일 아침 7시쯤 울릉도에 도착하거든요. 좀 이따 들어가서 자고 일어나면 배에서 일출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배가 울릉도 사동항에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6시가 조금 넘었는데 저 동쪽으로 이제 해가 뜨는 모습이 조금씩 보일 것 같아요. 지금 시간 6시 20분 정도 됐고요. 배가 울릉도 사동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배는 울릉도 사동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저 뒤편으로 이제 아침 일출 해가 뜨는 모습이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이제 빨갛게 변하고 있거든요. 배에서 내렸습니다. 3일절이라 3일 연휴인 것도 있고 아마 울릉도에서 독도를 갈 수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울릉도로 오는 모든 배가 이 며칠 다 꽉 찼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타고 온 배도 거의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일정은 아침 먼저 먹고 행남 해안 산책로를 산책하고 나서 섬 일주 드라이브 울릉도를 한 바퀴 차로 돌아볼까 해요. 그리고 나서 1시 40분에 독도 가는 배에 표를 예매해 놨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파도가 그렇게 세지 않다면 독도에 한번 가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독도 가는 배를 타려고 합니다. 독도에 갔다 오고 나서 바닷가에서 자리를 좀 잡고 일몰을 보고 그리고 저녁을 먹고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행남 산책로 쪽으로 가고 있어요. 해가 이제 막 떠가지고 저기 오른쪽으로 해가 뜨고 있는 해가 뜬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진짜 이 바닷가 바로 옆에 도로에서 천천히 드라이브 하면서 가는데 기분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울릉도는 산으로 돼 있어서
오르막 내리막 길이 많고 그리고 커브 곡선 도로가 많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운전을 조심히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바로 산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도동항에 도착해서 아침을 먼저 먹었습니다. 네, 지금 아침을 먹고 도동항 근처에 있는 행남 해안 산책로로 가고 있습니다. 행남 해안 산책로 가는 길이라고 써 있어서 뭐야? 산책로 문이 닫혀 있습니다. 해안 산책로 왔다가 문이 닫혀서 돌아가고 있어요. 일단 반대편 저동항 쪽으로 한번 가보고 거기도 문이 닫혔으면 차로 울릉 일주 한 바퀴 먼저 돌아보려고 합니다. 네, 저동항에서 출발하는 산책로도 닫혀 있어요. 행남 산책로가 다 막혔기 때문에 근데 뭐 사실 바닷길 따라 걷는 게 다 산책로로 생각하고 걷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저동항 옆에 있는 방파제예요. 네, 저기 등대가 양쪽 방파제 끝에마다 하나씩 두 개의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북저바위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 뒤로 좀 큰 섬이 있는데 저기가 죽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시간이 되면 울릉도 일주 하는 배를 탈 건데 그거 말고 또 하나 탈 수 있는 게 저기 죽도를 갔다 올 수 있는 배가 또 있다고 합니다. 날씨도 춥지도 않고 선선하게 바람도 이렇게 조용히 불면서 파도도 잔잔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동항으로 작은 고기잡이 배 같은 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솥대바위가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울릉도 일주 도로를 한 바퀴 돌려고 합니다. 이 보시면 앞에 도로가 왕복으로 1차선, 그러니까 2차선인데 도로 폭이 상당히 좁아서 그리고 이렇게 커브길이 있기 때문에 서행하면서 오른쪽에 바닷가 보면서 운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죽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해안도로를 달리면서 중간중간에 풍경이 좀 좋은 곳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런 곳마다 차를 세울 수 있는 곳은 좀 만들어 놨어요. 아마 오늘이나 아니면 내일 혹은 돌아가는 당일이라도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일주 도로를 돌면서 풍경이 좋은 곳마다 멈춰서 사진을 찍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는 삼선함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방에 터널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신호등이 있거든요. 차가 한 대밖에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일상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신호등이 있습니다.
계속 바다가 옆에 있으니까 너무 시원하고, 도시에만 있다가 이렇게 주말에 배를 타고 섬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드라이브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와. 저게 첨부 해중 전망대인가 그런 것 같아요. 저 앞에 파란색 다리랑 저곳이 첨부 해중 전망대인 것 같거든요. 저 안에 들어가서 바닷가를 볼 수 있는, 여기가 첨부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동에서 이쪽은 이제 첨부 지역이고요. 방금 첨부 해중 전망대를 지나왔고, 해안도로 산책을 일단 못하고 일단 섬 일주를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섬을 한 바퀴 둘러보면서 지역도 좀 익히고, 어쨌든 섬이 바닷가니까 이 바닷가를 한 바퀴 둘러보는 게 이 풍경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일단 생각을 했거든요. 날씨가 맑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날씨가 조금 흐려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방금 왼쪽에 오르막길이 쭉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이쪽에서 유명한 카페, 울라 카페인가 무슨 그런 카페가 있었던 것일 것 같아요. 바닷가길을 가다가 이제 산 쪽으로 길이 가 있어서 곡선으로 이어져 있는 산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좋다. 잠시 후 연속으로 여기가 이제 캠핑이나 글램핑 그리고 펜션이 이렇게 좀 싸게 예약하고 사용할 수 있는 울릉도 국민여가 캠핑장입니다. 이게 진짜 좋았구나. 바로 바닷가 앞에 있어서 가족들끼리 와서 바닷가 보면서 저기서 고기 구워 먹고 하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 길은 옆에가 완전히 절벽 돌로 돼 있어서 낙석이 좀 있습니다. 길에 돌이 막 떨어져 있어서 이 터널이 있는 이유가 산을 뚫는 개념보다는 이 낙석이 많아서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 낙석이 좀 있습니다. 전방에 터널이 저 앞에 바다 해무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 길 진짜 예쁘다. 우와, 저 해무 봐. 우와, 저 앞에 해무가 진짜 끝내주겠는데. 바다에서부터 저 산을 타고 해무가 올라가는데, 와, 진짜 예쁘다. 전방에 터널이 있습니다.
울릉도 일조 도로를 한 바퀴 돌고 나서 독도 배 타러 가기 전에 시간이 남아서 복례폭포에 왔습니다. 열심히 멸표소까지 올라왔는데 복례폭포가 통제됐다고 합니다. 일단 복례폭포 해안 산책길 다 통제가 돼서 오늘은 조금 아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다행히 독도 가는 배는 정상적으로 출항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3월 1일 뜻깊은 의미 있는 오늘 다행히도 독도를 갈 수 있어서 그나마 위안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배 시간까지 2시간 남았거든요. 근데 어차피 좀 일찍 가야 되니까 지금 물레방아주가 가서 이 울릉도 특산 막걸리를 종류별로 3가지 하나씩 사고, 그리고 이제 도동항에 차를 세우고 점심을 먹고 독도 가는 배를 바로 타면 될 것 같아요. 울릉도의 특산 막걸리를 사러 물레방아주가에 왔는데 주인분께서 육지에 나가 계신다고 합니다. 이런 날도 있네요. 산책로 막히고 복례폭포 막히고 물레방아주가 막걸리 사는 곳도 문 닫고, 오늘 시도한 곳들 전부 다 통제네요. 여객터미널로 가고 있고, 오늘 3일절이라 양쪽에 태극기가 다 이렇게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3일절에 독도 가는 것도 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3월 1일이고요. 3월 1일에 또 딱 맞춰서 제가 울릉도에 와가지고 날씨도 좀 도와줘서 독도 가는 배를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3월 1일에 독도에 가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을 한번 느끼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독도 가는 배는 이 작은 배입니다. 시스코빌이라고. 그래서 아마 작은 배라 흔들림이나 이런 게 많아서 멀미하는 사람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독도 가는 배에 지금 타고 있어요. 정확한 도착 이동 시간은 입항 전에 다시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선내 여객 금지행 위반자 발생 시 네, 독도 가는 배가 이제 출발했습니다. 경기에 버리시게 되면 그럼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3월 1일이고 독도 가는 배를 타고 출발을 해서 독도로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날씨가 조금 흐려서 앞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다행히 파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서 독도는 들어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접안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선회만 하고 돌아올지 그건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는 길에 잠깐 잠들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거의 1시간이 지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가 출발한 지 1시간 정도 지났고, 지금도 여전히 날이 많이 흐려서 독도에 도착해도 아마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것 같은데, 일단 내릴 수 있을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못 내리면 계속 창문에서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곧 도착을 하게 될 텐데 독도에서 접안을 해서 내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도에 도착했습니다. 독도. 독도에 들어올 수 있는지 지금 다들 배에서 기대하면서 긴장을 하고 있어요. 드디어 독도에 접안을 해서 독도에 접안을 했습니다. 네, 지금 오늘 3월 1일 독도에 접안을 해서 섬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독도 이사도길이라고 표지판이 있고,
찍었어. 녹색. 자, 우세요. 하나, 둘. 한 번만 더 찍어. 들어가, 빨리 들어가. 하나. 하나만. 독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독도 와서 저반도 성공해가지고 그 섬 안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들어오기 어려운데 이렇게 어렵게 한 번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서 그리고 그날이 오늘 3월 1일이라서 뜻깊은 것 같아요. 삼 3일절에 독도에 와서 이렇게 독도 접안을 해서 섬에 들어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태극기를 들고 3일절에 독도에 들어온 게 뜻깊은 의미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독도에 들어오는 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 번에 의미 있는 날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3일절이라 그랬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독도, 울릉도 독도 첫날 여행 마쳤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28일날 퇴근하고 울릉 크루즈를 타고 울릉도로 왔고요. 아침에 도착해서 행남 산책로를 갔다가 통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파도나 이런 것 때문에 통제가 됐는데 통제가 된 걸 알고 나서 울릉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일주도를 타고 울릉도를 한 바퀴 드라이브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남아서 동네 폭포도 가보고 막걸리 질정도 가봤는데 둘 다 하나는 동제 하나는 주인분이 육지로 가 계셔서 그리고 오늘 반나절은 산책로 통제, 동네 폭포 통제, 막걸리 제일정도 문 닫고 그래서 사실 소득이 없나 싶었는데 오늘이 뜻깊은 게 3월 1일이잖아요. 3일절인데 독도를 산책로도 이제 통제가 된 마당에 독도를 갈 수 있을까 싶었는데 다행히 독도 가는 배가 정상적으로 출발을 했고 정말 운 좋게도 독도 접안에 성공해서 독도에서 내려서 태극기를 들고 가서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독도 새우를 큰 걸로 사가지고 와서 숙소 테라스에서 어떤 자리를 깔았습니다. 독도 새우가 지금 한 10마리 정도 된다고 하는데 18만 원이거든요. 큰 걸로 사서 이제 18만 원인데 어떤 맛인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부 손질을 조금 해서 가리랑 떼서 줘가지고 먹기 쉽게 돼 있어요. 독도새우. 그리고 오늘 마실 소주는 독도 소주입니다. 독도 소주.
제가 아까 하나 까먹었는데 여기 보시면 새우 머리 튀김입니다. 그래서 한 3마리는 라면에 넣어서 끓여 먹을 수 있게 그냥 생으로 달라고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좀 튀겼어요. 독도새우가 3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요즘 보니까는 한 종류는 안 나오는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종류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도화새우가 없는 것 같고 꽃새우랑 닭새우만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 머리가 이렇게 큰 애가 닭새우, 그리고 얘가 꽃새우. 알이 배에 가득하게 들었어요. 머리 튀김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독도는 오늘 정말 운이 좋게 다녀올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좀 아쉬운 게 있다면 가는 길이나 이렇게 좀 날씨가 많이 흐려서 그게 조금 아쉬운데, 그거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독도 여행을 잡아서 날씨가 좋을 때 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알도 가득 차서 엄청 큰, 거의 제 손가락이랑 비교하면 엄지손가락보다 훨씬 더 굵은 독도 새우.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뒤로는 테라스에 난간이 보이는데,
저 뒤가 바로 바다예요. 그래서 이 사동항에서도 아마 일출을 볼 수는 있을 거거든요. 제가 먹는 저기 사동항 근처인데, 그래서 지도를 이따가 밥 먹고 나서 내일 일출이 어디서 볼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새우 마지막 한 마리입니다. 배부르게 잘 먹고, 여기 머리 3개가 남았는데 이 생 머리는 이따가 라면을 끓여서 먹을 거고요. 그리고 다른 머리들은 이렇게 튀김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생 독도새우 회를 다 먹었습니다. 네, 새우회를 다 먹고 아까 새우 머리를 다 튀기지 말고 3마리 정도는 생으로 가져왔는데 새우 머리를 넣고 끓인 라면입니다. 2차로 라면을 먹으려고 이제 준비를 해놨어요. 네, 울릉도에서 이튿날이 시작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름이 많아서 해가 다 가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차를 타고 나리분지 가다가 바닷가가 예뻐서 잠깐 세웠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섬이 죽도고요. 앞에 방파제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갈매기도 많고, 여기 가까이 가면 아마 보일 텐데 물 색깔이 정말 맑거든요. 울릉도의 물이, 바닷물이 정말 깨끗하고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아주 맑을 때도 보기 좋겠지만 이렇게 해무가, 안개가 덮여있는 모습을 보는 것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풍경이. 그리고 여기는 차가 한 대만 지나갈 만한 길 가운데가 바위 사이에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저기 보면 다리로 이어져 있는 섬인데 여기가 관음도라고 하거든요. 관음도. 그리고 이 앞으로 가면 이제 또 유명한 바위 3개가 있는데 삼서남이라고 있습니다. 삼서남. 새 선녀가 이곳의 경치가 좋아서 종종 놀러 오곤 했는데, 그러다가 시간을 놓쳐서 평상지에 노여움을 사서 바위로 변했다, 그런 전설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 직진했습니다. 나리분지 전망대 도착했습니다. 산 위에서 전망대에서 보는 나리분지는 정말 평탄한 지형에서 눈이 하얗게 쌓여 있어서 멋있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풍경이었고, 울릉도 지금 시내나 이렇게 바깥쪽으로, 섬 바깥쪽으로는 다 눈이 녹았는데, 이 분지 지형을 가지고 있는 이 나리분지만 눈이 정말 많이 쌓여 있거든요. 나리분지에 차를 세워놓고 트레킹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사람도 많이 없고 길이 눈으로 많이 돼 있어서 입구가 어딘지 잘 찾지 못하고 있는데, 원래 사람들이 실령수를 지나서 성인봉을 가게 되는데, 실령수에서 성인봉까지 구간이 이제 공사를 하고 있어서 통제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장제를 거쳐서 말잔등,
그리고 성인봉을 올라가는 코스로 우회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작점에서는 어디가 신령수고 어디가 말잔등 쪽으로 가는 건지 보이질 않아서 일단은 성인봉 등산 코스라고 되어 있는 곳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쪽이 장제길을 통해 올라가는 성인봉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길 따라서 쭉 올라가 볼게요. 트레킹을 시작했습니다. 나리분지 도착해서 출발하는 길을 찾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처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랐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시작점에 도착을 했는데, 이 안내판에 보니까 신령수로 가는 길은 신령수에서 성인봉까지가 통제라서 성인봉을 가려면 장제라는 곳으로 우회해서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못 찾고 있다가 보니까 원래 성인봉 코스라고 써 있는 곳에 오다 보면 갈래길이 있는데, 한쪽은 신령수로 가는 길이라고 돼 있고 한쪽은 장제길로 가는 성인봉이라고 돼 있어서 장제로 해서 왔습니다. 일단 지금 시간이 10시가 좀 넘어서 사실 오늘 등산을 좀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빨리 갔다 오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보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눈이 엄청 많거든요. 그 등산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등산로에 눈이 많고 얼음이 되지만 제가 그 장비를 때문에 그냥 신발만 신고 등산화만 신고 올라가기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돌아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또 길을 잘못 들었는데 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에요. 근데 표지판이 아예 안 보이게 돼 있어. 그래서 지나쳤다가 다시 돌아와서 가고 있습니다. 장제라는 곳까지 1km라고 합니다. 이렇게 발자국을 보면 사람이 그렇게 많이 왔다 간 것 같진 않아요. 네, 등산을 시작하고 올라가다가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 길이 아닌 것 같다, 우인들도 일로 올라가다가 돌아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까 마주오던 분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길을 잘못 들은 게 맞는 것 같고, 일단 앱을 다운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지나간 길을 이제 찾아서 올라가려고요.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걸 보고 이 오른쪽으로 급하게 꺾어서 이쪽으로 갔는데 이쪽이 아니라 이 길인 것 같아요. 이 길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길을 올라가야 되는데 포기하겠습니다. 이게 완전 다 눈이라 제가 아이젠을 안 가져왔어요. 아이젠 없이 저 위로 올라가는 건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이 길이 올라온 길인데 여기는 아주 경사가 급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미 미끄러지고 저 위를, 이 산봉우리를 저렇게 타고 올라가는 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서 성인봉 등산은 이번에는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젠을 안 가져온 제 탓을 해야 될 것 같고, 밑에가 다 시내나 이런 데가 다 눈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아이젠 없이 올라가는 거는 안전상에 너무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중간에 일단 포기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네,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까 좀 완만하게 걸어 올라올 수 있었던 곳인데 지금 이제 내려가다 보니까 계속 미끄러져서 위험하게 느껴져서 조심히 걷고 있습니다. 더 올라가면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장제로 올라가는 성인봉 코스는 일단 포기를 하고 내려왔고요. 날이 분지해서 산책하듯이 걸을 수 있는 신령수까지만
걷고 오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오전 11시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저기까지 가는 길은 이렇게 힘들다고 하지 않아서 신령수 가는 것까지 갔다 오려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네, 신령수 가는 길입니다. 성인봉 가는 등산 코스 중에 신령수를 거쳐서 가는 길인데요. 신령수부터 성인봉까지는 공사기간이라 입산이 안됩니다. 네, 신령수까지는 갈 수 있는데 이 나리분지에서 신령수까지의 길은 등산로라기보다는 산책로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는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등산을 먼저 시작한 이유가 점심 이후로 비가 올 수 있다는 예보가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출발을 했었는데, 원래 아침에 좀 늦게 출발하긴 했는데 지금 시간이 11시 20분이고요 비가 이제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걷고 이게 산책로처럼 길도 잘 돼 있고 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걷기 참 좋게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리분지에서 왕복 1시간이라고 하니까 잠깐 오신 분들도 등산을 하지 않더라도 신령수 가서 물 한 모금 마시고 내려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빗방울이 조금씩 붉어지고 있습니다. 신령수까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일단 빗방울이 조금 붉어지고 있습니다. 저 위에 산을 보니까 이 구름으로 가려서 이렇게 흐릿하게 산이 보이고 있는데 그 모습이 되게 또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표지판이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기대봉, 왼쪽으로 가면 성인봉과 신령수. 저렇게 산이 눈으로 덮여 있고 또 그 위에 구름이, 안개가 이렇게 덮여 있어요. 느낌상 신령수에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방금 신령수에서 내려오시는 분 계셨는데 신령수에 물이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 울릉도 여행은 되게 신기한 경험인 것 같아요. 딱딱 맞아 떨어진 느낌이 정말 하나도 안 들어서 오히려 그게 더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신령수인 것 같은데 물 마실 수 있는 바가지는 논으로 이렇게 다 덮여서 형태를 감추고 있고 물은 없습니다. 신령수에서 이제 다시 나리분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기대봉과 성인봉으로 갈라서는 길에 있는 투막집입니다. 네, 그래서 형체의 반 정도는 눈으로 덮여서 이제 다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울릉 나리 억새 투막집. 저기 앞에 이제 안개, 구름으로 안 보이는 곳이 천두산인 것 같고, 저 오른쪽으로 해서 보면 저 멀리 아예 안 보이는데 저쪽이 성인봉으로 추측이 됩니다. 네, 나리분지에서 산채 비빔밥 먹으러 왔습니다. 항목 전망대에 가는 길에 중간에 잠시 멈춰서 거북바위를 보러 왔습니다. 여기 있는 게 거북바위고요. 터널이 있습니다.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 울릉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 태하 향목 모노레일을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태화 향목 모노레일을 타고 태화 향목 전망대로 가고 있습니다. 모노레일 타고 올라오면서 보는 바다 풍경이 되게 좋았어요. 지금 시간이 좀 쫓겨서 관음도를 가려면 아무리 늦어도 여기서 4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지금 3시 7분이거든요. 그래서 여유롭게 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갑자기 변경이 돼서 네, 이제 전망대에 다 도착을 했습니다. 네. 전망대에서 엄청난 바람
보고 있습니다. 태화형목 전망대 갔다가 태풍감을 보고 다시 모노레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내일 배 시간이 왜 바뀌는지 알 것 같아요. 바람이 엄청납니다. 관음도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의 바다와 지금 바다는 좀 다릅니다. 지금 바다는 약간 성난 바다처럼 파도와 물결이 좀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갈수록 이 바다의 파도가 심해질 것 같고, 그래서 내일 오후로 예정된 배가 조금 덜한 오전대로, 파도가 좀 덜할 수 있는 오전대로 시간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관음도에 도착했습니다. 아마 이번 울릉도 여행의 마지막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바다를 보면 파도가 되게 세거든요. 바람이 그만큼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관음도 지금 들어갈 때도 표 하시는 분께서 올라갔다가 바람이 너무 많이 불면 내려와야 된다. 관음도 그리고 울릉도를 연결하는 파란 다리입니다. 옆에 보면 파도가 물이 하얗게 물거품이 일어나면서 파도가 꽤 세게 치고 있습니다. 관음도 위로 다 올라왔고, 지금부터 섬을 한 바퀴 돌 수 있게 돼 있고, 위에 전망대가 한 3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쁘다. 왠지 느낌상 지금 이 시간에 이 관음도에는 저 혼자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 멀리 바다, 그리고 이 길이 이 길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흙으로 새 있는 길, 풀도 나무도 그리고 바다도 있는, 너무 좋습니다. 울릉도가 이번에 저한테 여행에 많은 제약을 줬는데, 아마 다음에 날씨 좋을 때 다시 오라고, 한 번 더 와보면 그때는 더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나무 사이로 저 뒤에 섬이 보이고 있어요. 시원한 풍경입니다. 밑에 보시면 저희가 주상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상절리 안용복 기념관 폭포를 지나서 왼쪽으로 죽도까지 볼 수 있는 관음도 1번 전망대였습니다. 전망대가 크고 작은 것들이 곳곳에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전망대라는 명칭이 붙여진 것은 1, 2, 3번 해서 세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죽도도 볼 수 있고 삼성함도 볼 수 있고 또 양쪽
해안가 따라서 바다와 해안가 다른 도로 해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관음도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울릉도에 들어오면서 꼭 가보고 싶었던 곳 세 가지를 꼽자면 가장 첫 번째 물론 독도였고, 두 번째는 행남 해안 산책로, 세 번째는 관음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여행을 이틀 정도 하면서 내일은 바로 들어가야 되고요. 이틀 하면서 독도를 다녀왔고 관음도도 갔다 왔어요. 지금 이제 바람이 이렇게 세서 배 시간도 바뀌는 상황에 행남 산책로는 당연히 문을 안 열었을 것 같고, 우리 해안과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저 물 거품, 하얀색 물 거품이 되게 광범위하게 넓게 보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오늘 바닷가 바람은 센 상태이고, 네, 저 앞에 삼서남, 관음도에서 나와서 삼서남을 보면서 바다를 찍고 있습니다. 이 파도가 정말 꽤 크게 치고 있어요. 3월 2일 울릉도에서의 두 번째 날 밤입니다. 오늘 저녁은 한치회와 독도 소주. 오징어회가 유명한데 겨울철에는 오징어가 아니라 한치가 잡힌다고 해요. 그래서 4월 정도까지는 한치만 판다고 합니다. 울릉도에서 먹어서 그런지 좀 더 신선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신선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울릉도에서 여행이 끝났거든요. 겨울에 와서 어쩔 수 없이 못 해본 것들이 좀 있는 거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번 3월에 계획했던 울릉도 독도 여행은 이렇게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고, 3월 3일 육지로 들어가는 날 아침입니다. 새벽에 문자를 받았는데 오늘 배가 결항이 됐다고요. 울릉도 지역에 풍랑 경보가 발령이 돼서 오늘 육지로 들어가는 배는 취소됐습니다. 오늘 7시, 아침 7시부터 풍랑 경보가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특보가 발효된 울릉도의 바다입니다. 와. 우와. 요금사 바로 갑니다. 이어서 운행사 바로 갑니다. 3월 3일 육지로 들어가는 날 아침입니다. 새벽에 문자를 받았는데 오늘 배가 결항이 됐다고요. 울릉도 지역에 풍랑 경보가 발령이 돼서 오늘 육지로 들어가는 배는 취소됐습니다. 지금 바다는 풍랑 경보가 발생이 돼서 오늘 7시, 아침 7시부터 풍랑 경보가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해제가 되는지 아직 제가 찾지 못했는데 풍랑 경보가 해제되는 시점에 다시 배가 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도동항에 아침을 먹으러 가고 있는데 이 앞에 산에 눈이 와가지고 나무들 위에 눈이 덮여 있어요. 아주 예쁜 설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울릉도 첫날 도착해서 먹었던 오징어 내장탕인데요. 아침에 먹기 해장에도 좋고 시원해서 오늘 또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은 배가 결항이 돼서 아직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일단 아침을 좀 먹고 뭐 할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갑자기 저녁에 먹고 싶었는데 문을 닫아가지고 못 먹었는데 아침 먹었으니까 후식으로 꽈배기 하나 먹으려고요. 아침 먹고 인절미 꽈배기 간식으로 사가지고 여기 여행 왔을 때 계속 시간에 쫓기듯이 여행지를 막 돌아다녔는데 좀 조용히 그냥 할 일 없이 이렇게 한국 걷고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오늘 하루 시간이 났으니까 그냥 군것질 하면서 이게 항구 주변 그냥 아무렇게나 한번 돌아다녀 보려고요. 먹으면서. 이거 맛있는데요? 찹쌀가루니 쫀득쫀득해가지고. 네, 도동항입니다. 밥 먹고 이렇게 한 바퀴 그냥 돌고 있는데 연휴가 끝나서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배가 결항돼서 어제 나간 사람도 있고 하니까 항구 자체가 조용한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아까 바람이 확 부는데 바닷가 근처로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되겠어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게 몸이 날려가지고 몸이 이렇게 흔들려서. 독도 박물관을 왔습니다. 아까 아침 먹은 곳 식당 아주 좋은데서 오늘 가는 곳 추천으로 나리분지랑 해양기지연구소라는 곳을 추천해 주셨는데, 일단 해양기지연구소는 오늘 월요일이라 쉬는 날인 것 같고 나리분지는 이따가 점심때 가서 가려고요. 올라가고 있는데 차가 좀 미끄러지고 바닥이 얼음이라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위험한 것 같아서 차를 중간에 좀 세워두고 걸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눈 오니까 정말 예쁘네요. 독도 박물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독도에 발을 딛다. 독도에 사실 갈 수 있는 곳은 많이 있는데 접안할 수 있는 딱 보기로만 일반인들을 접근을 통제시켜서 사실 딱 여기만 갈 수 있거든요. 제가 그저께 갔다 온데도 딱 접안시설 여기서만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1층이) 독도의 역사, 2층은 경비대와 해녀 분들을 이제 전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완전 독점 아니면 막고는 공격적으로 네, 독도 박물관을 다 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서의 주 내용이 신라시대 때부터 우리의 나라였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우리나라 역사, 기록에 독도가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제 중간에 세환정책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섬에 있는 분들을 육지를 이렇게 돌려보내서 생활을 시켰는데, 그때 이제 섬이 빈 기간이 있었던 거죠. 그때 일본은 호시탐탐 그 땅을 노리고 본인들 땅이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 일본이 독도를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면서 우리나라는 다시 이제 사람들을 울릉도에 살 수 있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도 일본은 이제 독도가 본인의 땅이라고 우기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들이 하는 얘기고 들을 가치도 없고. 그래서 독도 박물관을 왔다가 나왔습니다. 다음 갈 곳은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기지를 가보려고요. 아까 식당에서 밥 먹고 나서 우리 주인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눈 온 날 갈 만한 곳 두 군데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첫 번째로 추천한 곳이 나리분지, 그리고 이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기지. 풍랑특보가 발효된 울릉도의 바다입니다. 지금 파도가
상당히 높게 치고 있어요. 와, 진짜 파도 엄청난데요. 와. 우와. 앞에 파도 진짜 멋있네요. 지금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기지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도착한 것 같아요.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기지, 여기가 어디는 월요일날 쉰다고 그러고 어디는 이제 일요일날 쉰다고 돼 있는데 일단 와봤습니다. 근데 문이 닫혀 있어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앞에 바닷가가 있어서 바닷가 잠깐 걷고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울릉도 독도 해양기지 앞에 있는 바닷가에서 바다를 잠깐 보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산책할 수 있게 데크도 잘 만들어져 있어서 앞에 나무들 위에 눈이 있는 설경이 되게 예쁩니다. 길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여행에서 이런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어디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계획을 잡고 이제 그 루트를 따라서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데, 그러다 보면은 여기를 꼭 가야 되고 빨리 버스를 타야 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울릉도 같은 경우도 어디를 가보고 싶었다 그래가지고 그 시간 맞게 계속 돌아다니다가 오늘 이제 배가 취소되고 나서 계획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뭐 드라이브도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마음 편히 다니니까 조금 마음 편하게 여유 있게 다니는 것 같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일정에 따라서 이제 제가 움직였던 여행과 아무런 계획 없이 뭐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 여유롭게 보내는 그 시간이 저한테 주는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른사 차량 중입니다. 3월 3일 월요일 울릉 출발 유시가로 과로는 기상 악화로 인한 차량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사 삼성 차량 중입니다.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백승사 좌회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리분지 가서 점심을 먹으려고 가고 있는데, 가는 길이 이제 눈으로 돼 있으면 스노우 스프레이를 한번 뿌리고 갈까 했는데 지금 눈이 다 녹아 있고 치운 것 같아요. 가는 길이 괜찮아서 일단 그냥 가고 있습니다.
방금 눈에 있다가 출발하니까 차가 좀 많이 미끄러졌는데 방금 앞에 이렇게 물 같은 거를 뿌려가지고 길을 녹이는 것 같아요. 얼음을 녹이는 차가 지나가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예술론차와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이륜차와 좌회전입니다. 방금 언덕에서 계속 미끄러져서 포기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위험한 것 같아서 위에는 눈이 다 안 치워져 있어요. 시도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좀 위험하게 하는 것 같아서 방금 여기서도 좀 많이 미끄러졌거든요. 근데 위에 저거를 올라가는 게 굳이 안 올라가도 될 것 같아서 그냥 포기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올라오는 길까지 잘 올라오긴 했는데 중간에 한두 번 정도 고비가 있었거든요. 스노우 스프레이를 뿌리고 출발할 때 계속 미끄러지더라고요. 출발을 못하고 계속 미끄러지고, 전망대 바로 앞에 좀 높은 커브 구간이 있거든요. 거기를 또 지나가 가려면은 많이 미끄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위험을 감수하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냥 안전하게 어제 한번 봤으니까 오늘은 안 가도 될 것 같아서 일단 돌아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천부항에 잠깐 차를 세우고 좀 걷고 있어요. 소화도 좀 시키고. 방파제로 파도가 가려져서 이 안은 아주 조용합니다. 이 방파제 안쪽 바다는 아주 조용하고, 방금 파도가 여기 저 위까지 올라와 가지고 살짝 뒤집어 썼습니다. 근데 안전하게 안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바람이 세고 파도가 세서 물이 사람이 걸어 다니는 곳까지 오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천부항 근처에 앞에 보시면 파란색 건물로 등대처럼 있는데 여기가 천부 해중 전망대예요. 겨울에는 운영을 안 하지만 여름이나 이제 날씨가 좋을 때는 가면 아마 지하에서 물 속에서 물 안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3월 3일 11시 55분 정도 됐습니다. 이제 곧 3월 4일인데요. 원래 오늘은 점심 12시 반경에 배를 타고 육지로 갔어야 되는데 풍랑특보가 발생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배가 9시로 바뀌었었어요. 근데 이제 새벽에 다시 연락이 와서 배가 아예 취소됐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되게 마음 편하게 그럼 여유롭게 하루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쉴 수 있겠다 하고 되게 기분 좋게 지냈었는데, 내일 또 배가 뜬다는 보장이 없고 기상청 사이트를 보니까 3월 7일 돼서야 이 풍랑특보가 해제될 예정이다라고 돼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내일 아침 한 9시까지 기다렸다가 그때까지 연락이 안 오면 숙소를 또 하루 연장을 해서 있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는 또 배를 못 타게 되면 바다 해안가를
도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다 해안가 돌면서 바다도 보고 바람도 쐬고 강풍도 맞고 바다도 보고 그러면서 하루를 보낼까 합니다. 그리고 울릉도에 이렇게 계속 며칠 오래 있게 되면 제일 걱정이 뭐냐면 먹는 게 제일 걱정인 것 같아요. 먹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먹는 게 너무 비싸. 울릉도가 밥이 비싸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울릉도 올 때 제일 걱정했던 게 비싼 건 둘째치고 제일 걱정했던 게 혼자 가면 안 받아주는 식당이 많고 불친절하고 막 이랬는데 비싸고 양이 적고 한 거는 맞는데 혼자 간다고 해서 안 받아주거나 불친절하거나 그런 거는 전 아직은 그런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딱 한 번 들어간 식당이 무조건 다 2인분 이상 시켜야 돼가지고 나온 건 있는데 그거 말고 혼자 왔다고 안 받아주고 이런 거는 없던 것 같고 식당이나 이런 분들 다 되게 친절하세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봤던 것과는 좀 다르다. 그리고 어떤 분이 하시는 이제 말씀은 이제 울릉도에 계신 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은 아마 지금 겨울이고 비수기라 사람이 많이 없어서 다행이다. 만약에 사람이 많았거나 성수기였으면 좀 더 밥 먹기 힘들었을 텐데 울릉도가 아직은 혼자 여행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는 맞긴 한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 뭐 식당에 사람이 많으면 혼자 오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식당에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뭐 안 받고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혼자 여행 다녀도 괜찮은 것 같고 그냥 돈만 좀 많이 쓸 수 있다. 숙소나 밥값이나 이런 게 조금 많이 나올 수 있다. 저 멀리서 봤던 게 배가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이 배는 들어왔고 다시 못 나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이 배가 제가 타고 온 배는 맞는 것 같고요. 한번 가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물어볼 수 있으면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상황이 사람이 없는 것 같긴 해요. 불이 막 켜져 있는데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어쩌면 내일 출항 준비를 할 수 있는 건 아닐까, 내일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일이고요. 오늘도 배는 결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기상청 보니까 한 7일 새벽에나 풀릴 것 같아서 마음을 좀 편히 먹고 회사에 연락을 하고 빨래도 좀 하고 좀 늦게 아침 겸 점심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여기는 저동항이고요. 저동항에서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 여행지를 보시면 대부분의 여행지가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다 운행이 중지가 됐습니다. 네, 밥을 먹고 도동항 쪽으로 가서 도동항에 도착했고 지난번 독도 갈 때 배를 탔던 여객터미널 위에 약간 광장 같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바다를 보면서 바람을 정면으로 한번 맞아보려고 하는데 바람을 좀 맞아보려고 가고 있는데 진짜 엄청나네요. 이 난간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저 앞에 잠깐 올라갔다가 문득 든 생각이 어제 가지 못했던 해양연구기지, 오늘은 문을 열었을 테니까 해양연구기지 실내에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네, 천부 해중 전망대 지나다가 차를 잠깐 세우고 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바람이 진짜 많이 불고 있고 파도도 많이 치고 있어요. 이번에 울릉도 여행 와서 바람, 파도, 바다 구경은 정말 실컷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기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울릉도 독도와 이 지역에 있는 바닷가에 대해서 환경이나 역사, 생물들에 대해서 이제 전시를 해놓은 것 같아요. 수심이 1680m, 최대 4000m. 오징어 잡이할 때 쓰던 물건들인 것 같습니다.
주변여권들이 독도에 와서 해녀 생활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살고 계신 분도 계시고 2020년도에 태풍 때문에 바다 파고가 19.5m까지 갔었대요. 울릉도부터 독도까지는 87.4km. 이런 씨. 독도 바다사자 감치가 1976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요. 독도 울릉도에서 발견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외부에서 들어온 쓰레기의 86%가 중국제 쓰레기라고 합니다. 이 플라스틱 쓰레기들 울릉도 독도 해양 연구기지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울릉도와 독도 주변의 해양 환경, 생물, 역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전시를 해 놓은 것 같아요.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얼른 차로 가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울릉도 독도 연구기지 다 보고 나왔고요. 지금 이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보고 나오니까 비가 오고 있고 일기예보상 이 비는 오늘 밤까지 계속 올 거라서 네, 오늘 이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밤 11시 50분에 포항으로 배가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9시 10분 정도 됐고요. 11시 50분 배로 포항으로 갈 건데 차를 실으려면 10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9시 좀 넘어서 이제 출발했습니다. 네, 사동항에 도착해서 일단 차를 맡기고 저는 이제 제 표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과 차가 따로 이렇게 표를 받아야 돼서 두 번 받아야 되거든요. 어제 배가 이제 결항이 되고 오늘 아침에도 배가 결항이 됐다는 문자를 받았다가 아까 오후 2시쯤에 쉬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11시 50분, 밤 11시 50분에 포항 가는 배가 출항을 하기로 했다고 해서 배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틀 늦게 집에 가고 있습니다. 울릉도 올 때는 4인실인데 지금 나갈 때는 6인실입니다. 차이는 원래 탁자랑 이렇게 짐 놓을 수 있던 소파 있는 공간이 침대 하나가 더 놓여져 있어요. 이제 울릉도에서 포항으로 출발했습니다. 지금 이 배가 흔들리는 게 화면으로는 안 느껴질 수 있는데 포항에서 울릉도 올 때는 잔잔해서 배가 움직이는지도 몰랐는데 지금 울릉도에서 포항 가는 지금 배는 되게 큰 배임에도 불구하고 이 파도의 출렁거림이 느껴질 정도로 지금 바다 상황이 파도가 많이 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침 한 6시 10분 정도 됐고요. 좀 자고 일어나니까 이제 포항 영일만항에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네, 날도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고 이제 일출도 영일만에 도착할 때쯤에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날이 이제 거의 다 밝았고 배도 항구에 거의 도착을 해서 안내방송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따가 하선할 때 주의사항 같은 것들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너울이 심해서 기존에 타고 내리던 곳으로는 내리는 게 조금 위험해서 지금 배의 뒷면, 후미 부분으로 이렇게 넓은 곳으로 내릴 수 있게 지금 통제가 진행되고 있어요. 비가 오고 있고 차도 너울이 좀 심해서 차가 왔다 갔다 하는 선수 수미로 나왔습니다.